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 정치권에서는 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포럼과 연구원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함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왕궁 현업축사 매입이 내년 완료 예정인 가운데 축사가 집중되고 있는 인근 하코마을 축사 매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24개 축산농가를 매입하기 위해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 170억 원을 내년부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계정면의 한 공공임대아파트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지 2년이 넘어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늦어지다가 또다시 소송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 판매액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월 평균 2억 7천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1천만 원어치보다 4천여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 전자상거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 건수는 오히려 늘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 정치권에서는 포럼과 연구원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위한 명함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인데요.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 정치권에 불이 붙은 포럼과 연구원 설립. 익산시장 선거 입지자들의 이름이 오른 단체를 보면 더불어혁신포럼과 국가미래전략연구원, 뉴 익산포럼, 익산성장포럼, 라이크 익산포럼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수년 전부터 운영된 포럼도 있지만 상당수는 최근에 구성됐습니다. 포럼과 연구원이 대내외적으로 내건 것은 지역발전.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정치적 새 과시용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성대하게 출범식을 갖췄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거를 앞두고 깜짝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포럼. 저는 이런 것은 상당히 오히려 정치에 혐오감이나 부정적인 포럼이나 연구원을 잘 활용한다면 분명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뚜렷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 명함용 단체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인이 정책과 관련해서 포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 뭔가 명함을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 기여도입니다.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한 만큼 선거를 떠나 지속적인 운영이 뒷받침돼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그동안의 지역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토의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와 노력이 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출마 입지자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출범하는 포럼과 연구원. 지지층 모임에 그칠 것인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론화 공간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시대를 열고자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정주 여건 패러다임 전환 등 6가지 핵심 정책과 26개 분야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해 농업 중심의 사회적 경제기업 특구 조성, 로컬 브랜드 100개 집중 육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범여권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탈당 인사들에게 복당 문호가 열리게 될 전망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탈당 인사에게 경선 과정에서 부여하는 페널티 적용 여부를 놓고 감점 없이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15점 정도의 페널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 시민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일자리 문제로 타 지역 이주를 고민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시민정책평가단 3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7.9%가 일자리 문제로 타 지역 이주를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66.6%는 민선 7기 익산시의 일자리 정책 성과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하면서 기업 유치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 정부의 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12월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끝나면서 정부의 세 번째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위기 지역 지정 관련 정부 고시는 기간 연장을 2차례로 제한하고 있어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전남 목포와 경남 거제 등과 함께 고시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왕궁 현업축사 매입이 진행되고 있죠. 익산시가 인근 하코마을에 있는 24개 축산 농가도 매입하기 위해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 1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시는 모두 23개 농가가 매입 공증서를 제출해 축사 매입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왕궁면 하코마을. 전체 세대 가운데 30%인 24가구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돼지 2만여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인근 왕궁 현업축사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에 발맞춰 익산시와 전북도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하코마을 매입에 도비 30%를 포함한 지방비 1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는 이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내년 본예산 57억 원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하코마을은 내년부터 3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있고, 일단은 도비가 30% 정도 지금 지원되려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 회기에 저희가 본 예산의 일정 부분 상정을 해서 익산시가 우선 사업 진행을 하면 도가 협조해주는 차원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코마을 매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며 현재 24개 농가 중 23개 농가가 매입 공증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전북도는 환경부와 협의해 새만금 사육두수 총량제도 실시해 추후 익산 군산을 포함한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에 축산 농가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지에 뿌려지고 흡수돼가지고 농지에서 사용이 자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약간 과잉 상태로 뿌려지면 그 하천이나 이런 데로 유출이 되고 결국은 새만금으로 유입이 돼서 오염물질로 작용한다. 우리가 어떻게 생겨난 양분은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사육투수 자체를 조절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왕궁 지역 축산 오염원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추진되는 하코마을 축사 매입.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군산의 인구가 한 달 전보다 266명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인구는 26만 5,504명으로 전달보다 이같이 줄었습니다. 작년 말 26만 7,859명과 비교하면 2,355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군산을 빠져나간 이유는 직업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 231명을 차지했습니다. 군산시가 짬뽕 특화거리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5월 짬뽕 특화거리 500m 구간에 대한 전신주 지중화를 위해 한전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중화 사업 추진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지중화 사업이 이뤄지면 특화거리 일대 전봇대와 전선이 사라져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장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가 136개에 달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136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민선 7기 들어 23개 위원회가 신규로 구성됐습니다. 등록된 위원은 당연직 471명, 위촉직 1,194명으로
모두 1,665명입니다. 이 가운데 53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위원회에 지급된 수당은 4,300만 원입니다. 군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의 소음 피해 대상 지역은 옥서와 미성, 옥구, 소룡동 등 3,390개 건물 2,175명입니다. 면적은 146.26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여의도의 50배 크기이며 보상금은 1종부터 3종까지 나눠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아 행정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익산 함열중학교 등 4개 학교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수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함열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 14억 400만 원, 성일고 옥상 방수 및 창호 교체 3억 1,100만 원, 이리중 냉난방시설 개선 3억 1,300만 원, 고현초 냉난방시설 개선 2억 3,100만 원입니다. 이들 학교에는 도교육청 사업비까지 더해져 모두 35억 3,8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군산 개정면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가 2년 전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을 애태웠는데요. 어렵게 환급은 이뤄졌지만 짓다 만 건물이 2년째 방치되고 있어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으로 들어오는 개정면의 한 도로. 정군변 바로 옆에 지타만 수페리체 공공임대 아파트가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에는 버려진 건축자재와 컨테이너 박스, 무성한 자풀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5년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임대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됐습니다. 492세대 가운데 90%가 넘게 임대 계약이 이루어질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8%. 2년 전 공사가 늦어지자 입주 예정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항의한 끝에 어렵게 229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짓다만 아파트 건물입니다. 소유권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환급 절차를 이행한 이후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매각이 어렵게 된 겁니다. 허가는 자기들이 직접 시공이나 시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어요. 소송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지금 공개 매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타만 아파트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으니까 고약하지. 보기도 그렇고 지역의 그런 뭐 발전한다거나 또 그 주민들이 와서 거주를 하면서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2년째 방치되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환급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의 예간장을 태우더니 이제는 예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첫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578명, 해외 유입 11명입니다. 사망자는 16명이 늘어 2,874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27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19명, 전주 4명, 익산과 김제 각각 1명 등입니다. 군산에서는 고등학교와 술집을 연결고리로 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240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5를 기록했습니다.
원광대학교 기숙사 입주생 3천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됩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오는 4일까지 기숙사 광장에 설치된 임시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검사 결과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진단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도내에서 자체적인 확진 판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정밀검사 의뢰로 인한 초동 대응 지연과 장거리 치료 송부로 벌어질 수 있는 바이러스 외부 유출 등의 문제점을 미리 막을 수 있고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익산 마을전자상거래는 지역 농산물의 판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월 평균 2억 7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1천만 원어치보다 4천여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전자상거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도입된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 출시 3달 만에 판매액 6천만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8억 원으로 월 평균 3억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마을 전자상거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익산시는 올해 매출 목표를 7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달까지 매출은 27억 3,400만 원, 월 평균 2억 7,3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천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도 마을 전자상거래의 매출은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 전자상거래가 농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면 일정 규모가 있는 농가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매출 규모가 좀 많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나 영세농, 고령농 등 우리 그 전자상거래에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판매액과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 지원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어도 농가 규모에 따른 지원 편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과체류 농가의 참여를 높이고 단가가 높은 쌀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일시적으로 판매 실적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 판매 건수는 11만 7,800여 건에 비해 올해 같은 달 12만 9,800여 건으로 오히려 12,000여 건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판매액은 1억 6,5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실적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한편 시는 배추와 고구마 등 출하 농산물 기획전을 열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KCN 하준입니다. 모현동 현대 5, 6차 아파트 앞과 선화로를 연결한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0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사업 진행이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는 길이 50m, 폭 8m로 준공됐으며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마이스터고 지원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약간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도내 마이스터고 지원 경쟁률은 1.37대 1로 지난해 1.54대 1보다 하락했습니다. 내년도 마이스터고 경쟁률은 군산 기계공고가 1.76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전북 기계공고는 1.35대 1, 김제 농생명 마이스터고는 1.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익산 출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제공됩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서울 홍제행복연합기숙사와 장기 임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내년 1학기에는 12명의 입사생을 선발해 1인당 월 14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은 기숙사 공실 상황에 따라 지원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읍과 보안지역 철새 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부안군 백산면 고부천과 상서면 주상천, 정읍 동진강 유역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항원이 나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번 주 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축산당국은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농장 200여 곳에 대해 이동 제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가축 분뇨 차량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2월까지 가축 분뇨 수거 차량이 도내 권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 자원화 시설과 도축장, 배합 사료 공장, 에피 유통센터 등 69개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항체 형성률이 90% 미만인 소 농가와 70% 미만인 돼지 농가도 바이러스 검사 대상입니다. 가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82개 등산로가 통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등산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취약지 89,000헥타르에 걸쳐 만들어진 등산로 82개 노선 442km입니다. 또 산불 감시원 등 1,400명은 산불 위험 발생 우려 지역에 배치돼 인화물질 소지자 등을 단속합니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89건이며 입산자 실화가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도교육청이 도내 200개 학교에서 환경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환경영화는 플라스틱의 모든 것과 위장 환경주의, 2040,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레시피 등 모두 4편입니다. 이들 영화는 세계 3대 환경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서울환경영화제 그린 아카이브에 등록된 작품입니다. 도교육청은 200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인 91살 신병섭 옹이 참전 71년 만에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은 오늘 신병섭 옹에게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신병섭 옹은 한국전쟁 당시 제1보병사단 소속으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1950년 12월 30일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전시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여 과정이 누락됐습니다. 이번 무공훈장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과 행정의 협력으로 참전 용사의 생존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참전 용사에게 전해졌습니다. 군산시가 말랭이 마을 레지던스 입주 작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문학과 미술, 사진, 만화 등 6명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예술가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레지던스 시설에 일정 기간 살면서 창작 활동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서동축제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무왕제례를 11월 5일 오후 3시 금마 서동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합니다. 익산 삼성동 통장협의회가 저소득층 400세대에게 1000포기의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전달하고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꾸준히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피면 새마을협의회가 이웃돕기 성품 증류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서해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5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